이거는 지금 4점대로 만들어가지고 시크릿성 YML이 바깥으로 빠져 있어요. 지금 파일로. 이렇게 시크릿 키 베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했죠. 그래서 환경 변수를 써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레이크 시크릿은요, 이 시크릿 키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키가, 이 시크릿 키가 중요하죠. 그래서 레이크 시크릿 하고 치면은 이렇게 값이 만들어지죠. 이걸 카피해 가지고 혹시 이 키가 노출됐다 그러면 환경 변수에다가 그 값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랜덤인 그렇죠. 랜덤하기 싫으니까 누가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시크릿 키베이스는 그 캡으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저 환경 변수. 캡? 환경은 서버에다가. 프로덕션 환경에서만 위에는 그냥 고정. 그 디벨롭먼트에서도 자기 로컬에다가 환경 변수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해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느 모드에서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환경 변수를 이용을 하면 노출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도움이 되죠. 그러면 비밀번호 생성할 때나 이런데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생각할 때 그런 데 저기에다 쓰시는 거죠. 디바이스로 그러면은 디벨롭먼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만약에 저게 다르면 따로 가져왔을 때 데이터를 그 사람 그 로그인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시크릿.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시크릿 보면 개발이랑 테스트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냥 개발자가 달라지다가 비슷하게 하려고 프로덕션은 일부러 펑션을 빠져. 자, 레이크 스탯는 뭐 이 그 코드 그 파일들의 통계를 좀 간단하게 또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언제 쓰는지 모르겠어. 이거 언제 써요, 이거? 응? 이거 언제 씁니까, 이거? 그 누가 통계 낼 때 자기 프로젝트는 코드에 많이 몇 줄로 이루어졌다. 그거 할 때. 자랑할 때. 뭐 1000줄밖에 안 되는데. 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좀 로라 한번 볼까? 로라 얼마나 해놨는지. 이건 상당히 이제는 코딩 도장할 때 저렇게 통계 잡아봤어요. 아니 더 짧게 같은 알고리즘 더 짧게 해결하는 이 숫자 보고 계속 줄여나가는구나. 저것도 중요하잖아요. 모든 쪽에 메소드당 코드도 원래는 5줄인가 안에 끝내는 게 그 중요해요. 그리고 클래스당 뭐 메소드 그런 거 볼 때 쓰라고. 맞아요. 그래요. 잘 들으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크 테스트는 이제 태스크 실행하는 거죠. 이제 루비 1.9부터인가는 테스트가 그 미니 테스트로 이제 진화를 했죠. 그래서 디폴트 루비 내장된 테스트는 이제 미니 테스트가 됐는데 디폴트로 레일즈에서도 그 루비 테스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레이크 테스트 하면은 테스트를 실행을 하고 되는 거죠. 테스트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또 챕터에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간단히 그냥 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크 테스트 유닛은 유닛 테스트를 이제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펑셔널 테스트.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레이크 제너레이터는 이게 아마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실행하는 건가요? 제너레이터 실행하는 건가요? 돌려보자. 아무것도 없네. 제너레이터. 그래서인 것 같아. 다음 테스트 올 모든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DB
TV 옵션 붙는 건 뭡니까? 다음 타임존이 있습니다. 타임존이 이제 있는데 타임존 all 하면은 레이스 지정할 수 있는 타임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UTC 0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같은 타임존에는 어떤 도시명을 쓸 수 있는지, 이런 도시명은 다 똑같은 타임존에 들어가니까 이 타임존을 이용하면 우리는 서울이죠. 서울, 도쿄, 삿포로, 오사카 다 같은 타임존 플러스 9가 UTC 플러스 9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타임존과 로케일 바꾸는 거는 컨피그에 있죠. 컨피그 파일. 어플리케이션 RB 파일에 보면 여기에 컨피그 타임존이 있고요. 그죠? 컨피그 타임존 디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간을 우리 서울 시간을 바꾸려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거기 아까 타임존 도시 이름을 써주게 되면 현재 UTC 플러스 9에 맞는 시간대로 레이즈에서 시간을 호출하게 되면 그거 딱 맞춰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항상 타임존과 로케일은 같이 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케일은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한국어 로케일 쓰고 싶다 하면 KO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서울과 KO를 국내 대상자들만 한글 쓰는 사람들한테 한국 서울에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타임존과 로케일을 변경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디폴트 로케일이고 얼마든지 로케일은 프로그램 중에서 유저의 프로파일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로케일 타임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요 값들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있는 작은 또 다른 태스크는 타임존 중에서도 플러스 9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옵셋 값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플러스 9으로 되어 있는 UTC 플러스 9에 있는 지역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플러스 9이 아까 서울, 도쿄, 삿포로 있었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시간은 서브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표준 시간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레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시간 이런 거 딱 불러올 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관련해서 제가 타임존은 알겠는데 원래 그 서버에 있는 타임을 보통 불러서 쓰나요? 아니면은 서버 그러니까 시간을 맞출 때 실제 시간을 맞출 때 서버 시간을 맞추나요? 아니면은 어떤 표준 시간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그 시간을 불러 서버 시간입니다. 서버 시간. 그 서버 리눅스 설치하면은 리눅스에도 로케일 지정하잖아요. 네. 설치할 때 거기 아시아를 지정하면은 아시아대로 맞춰지잖아요. 네.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대를 부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마이너스 9 지역에 있는 걸 보여주고, 특히나 또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그 US만 딱 하면 US가 다 보여주는 식으로 또 해놨어요. 이거 그래서 타임존 올이 아니라 타임존 US 하면은 미주 지역에 있는 타임존 값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다음 로컬은 현재 내가 있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타임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다 US를 저기 만약에 위에서 KO 말고 US를 써놨으면 컴퓨터 파일에서 로컬을 치면은 그 미국 그렇죠. US로 하면 지역을 써줘야죠. 이렇게. 제가 만약에 컴퓨터에서 내 지역을 US로 써놨단 말이죠.
그럼 그 컴퓨터 값에 따라서 로컬이 지금 이 로컬은 응. 컴퓨터 서버 시간이겠죠. 쓰고 시간 맞춰서 그럼 저 레이크 타임존은 타임존 목록 봐가지고 그거를 서버에 설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다가 저 로컬이 다시 걔를 따라가는 거. 이건 시스템에 로컬이 있는 걸 잡아주는 거죠. 시스템 로컬. 그다음에 레이크 TMP, 템프, 클리어, 뭐 세션, 캐시. 그러니까 템프 디렉토리에는 이런 캐시라든지 세션이라든지 소켓 뭐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는데 임시로 그런 것들을 다 지워주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레이크 태스크의 커스터마이제이션. 커스텀 레이크 태스크를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비 코드로 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사실 실제로 조금 프로그램 레이스 프로젝트를 좀 하다 보면은 간혹 이제 레이크 태스크를 자기가 만들어 써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실제로 레이크 해서 T를 치면 현재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는 태스크의 종류를 다 볼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를 내가 만들면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뭐를 내가 만들었는가 한번 여기 찾아보면 자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보면은 그 태스크를 어디다 만드냐면은 리브 디렉토리에 있어요. 리브 디렉토리에 보면은 tasks라는 하위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다가 생성해 주면 됩니다. 확정자는 .lake로 해서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샘플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커스텀 언더바 태스크스 레이크라고 파일 이름을 이제 정했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태스크 메소드에다가 두 블록 안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코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태스크 옆에 심볼로 태스크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태스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바로 위에 디스크립션 약자로 해서 디스크를 써줍니다. 근데 이 디스크를 쓰지 않으면 레이크 T 했을 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대로 한번 만들어보죠. 이렇게 해서 립 태스크스 태스크 시간 관계상 그냥 카피하겠습니다. 다 복사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레이크 T 하면 네임스페이스 안 써주세요. 가운데 어디 있죠? 그리팅 한글로. 여기 있네. 네, 여기 있네요. 그리팅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설명을 안 쓰잖아요. 그럼 안 보입니다. 실행은 돼요. 실행은 되는데 그 T 해서 태스크 이름 목록 보는 데서 안 보인다고요. 그때 요 앞에다 V자로 붙여주면 그래도 안 보이네. P인가요? 이건가요? 이건 너무 자세히 나오네. 오휴. 내가 그 카피스타를 해보면 캡 명령에 보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안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캡 해가지고 하면 카피스탄으로 쓰는 태스크들이 뭐야? 그래서 이렇게 캡 태스크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옵션이 이렇게 V하고 T 이렇게 쓴 거를 생각해서 혹시나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라지 P네요. 라지 P. 필요 안 나오죠. 이건 다른 아, 맞아요. 라지 P였네요. 라지 P 하면 그냥 다 나오네요. 오케이. 그리팅이 어디 있어요? 응? 그리팅? 그리팅 그리팅 G 여기 있죠. 여기 있네. 하고 다 나온 거예요. 하여튼 레이카 파일 안에 있는 거 다 나온 거네요. 태스크라고 돼 이름도 다 나오는 거예요. P자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죠 태스크를. 근데 이제 태스크에도 이제 인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인수를. 그래서 태스크 다음에 태스크 이름 쓰고요. 콤마 찍고 꺽쇠 안에다가 그 인수를 심볼로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인수 값을 태스크에다 넘겨주게 되면 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그때 블록에다가 블록에 t하고 args라는 인수 배열을 넘겨주게 되죠. 인수 해시 값인가? 해시가 되겠죠. 인수 해시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를 인수 키를 줘가지고 값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펜던시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태스크 이름에다가 이 태스크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실행해야 될 태스크 이름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to라는 태스크를 하기 전에 greeting이란 태스크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 태스크를 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2를 실행하면 hello 한 다음에 여기 인수를 넘겨준 값이 보이게 되겠죠. hello 이름을 여기 넘겨주면 hello 뭐 윌리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태스크 그 다음에 all이라고 지정해가지고 디펜던시를 복수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계로. 그래서 배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태스크 이름을 나열해주면 그리팅하고 t하고 그런 것 전부 다 태스크를 수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집어넣으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태스크 이름들이 태스크의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이름에다가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자 지금 여기서 로라 랩 자 우리 여기서 T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은 로라 랩에 대한 태스크 들이 한꺼번에 보이죠. all이 있었고 그리팅이 있었고 그 다음에 to가 있었는데 이 to는 인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다. 아까요 랭크 어디서? 하신 걸로 하면은 마이너스 대문자 a를 붙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랭크 t하고 랭크 t하고 그다음에 응.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대문자 a 하면 이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면은 주석이랑 같이 나오는 오 게 원하시는 거. 그럼 맞네. 이거네. 오케이. 이거 언어까지 다 나오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레이크를 하면 레이크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인수를 지정할 때는 다운표 안에다가 태스크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인수를 지정 안 하면 다운표 문자열을 안 써도 되는데 인수를 넘겨주게 될 때는 문자열 표시를 양쪽에 코테이션, 더블 코테이션 문자를 써줘야 된다. 이건 뭐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네, 시간이 다 됐는데, 한번 테스트 한 번만 해주시죠. 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커스텀 레이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커스텀 레이크를 갖다가 서버에다가 크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기가 만든 커스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즈에는 웨네버라는 잼이 있어서 그 웨네버 잼을 인스톨 한 다음에 웨네버 잼을 인스톨하면은 웨네버 라이즈라는 메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웨네버 라이즈 치면 그때 이제 schedule.rb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잼 파일에다가 whenever whenever는 require 옵션을 줘야 된답니다. require 옵션 다음에 간혹 이렇게 false 주는 거 보셨을 거예요. 혹시 require false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어디서 찾아봐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톨을 하면 레이즈에서 이 잼을 갖다가 require 해가지고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 어떤 메소드는 실제로 레이즈에서 그 잼을 불러다 쓰지 않는단 말이죠. 않지만 커맨드 라인에서 아주 유용한 그런 툴들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웨네버 같은 그런 툴입니다. 웨네버는 사실 레이스 프로젝트에서 웨네버로 아무 호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단지 얘가 하는 일은 크론 탭에 들어갈 그 내용들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require false, require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간혹 또 require 다음에 다른 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whenever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달라. 예를 들어서 잼 이름은 whenever지만 실제로 그 잼 안에 메인 기능을 하는 클래스 이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대개는 일치시키는데 간혹가다 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실제로 require 할 때는 메인 클래스 이름을 갖다 써줘요. 그래서 require가 있을 때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false는 아예 레이스 프로젝트에서 require 필요하지 않고 커맨드 라인에서 쓰는 그런 잼을 쓸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require를 쓴 다음에 다른 이름이 있을 때는 실제로 그 잼에 구성된 메인 기능을 하는 이름이 다를 때 그러면은 아무 표시도 없는 경우에는 잼 이름이나 메인 기능을 하는 클래스 이름이나 같을 경우는 표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whenever를 설치를 하고요.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하게 되면 이제 wheneverize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wheneverize 명령을 갖다가 실행을 하면은 config 디렉토리에 schedule.rb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schedule.rb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전부 다 코멘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샘플이 하나 있죠. 샘플 여기 있다. 샘플이 있는데 우리 좀 전에 레이크 태스크 만들었잖아요. 커스텀 레이크 만들었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용해 볼 수 있겠죠. 2시간이 아니라 이거 1분 1분 해놓고 우리가 아까 썼던 태스크가 뭐였더라? ROR 이거는 ROR 랩 헬로 뭐였지? 아 생각이 안 나. 어? 아 그리팅이 있었죠.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응? 다운표는 그거 쓸 때 써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그 문자로 인자 넘길 때 아니 이건 레이스 아니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좀 다릅니다. 그거. 요거는 스케줄드 RB에서 지정하는 거라 좀 달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크론 탭이라는 그 파일에다가 이걸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가 하면 뭐더라? 적용하는 게 뭐더라? 그냥 핸드폰 아닐까요? 웨네버인가? 웨네버죠. 웨네버 다음에 업데이트 크론 탭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일에 대해서 이 작업에 대해서 이름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러너라고 이름을 자기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와, 씨, 폰들 이거 체크였어. 버전이 다르죠. 그래, 그래서 그런 겁니다. 크론 탭 해서 하면 다시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요 명령, 그러니까 whenever 다음에 업데이트 크론 탭하고 테스트 러너라고 썼죠.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거를 보기 위해서는 크론 탭 -L 치면 나오는데 요 앞에 있는 게 시간 아마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레이스 러너로 지금 디폴트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거기서 러너로 해놨구나. 여기서 여기에 러너기 때문에 러너로 지정되어 있네요. 레이스 러너 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걸 실행하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whenever 업데이트 크론 탭 이걸 쓰지 않으면 이걸 일일이 다 이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리한 장점이 있어서 whenever 잼을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설프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커스텀 레이크 태스크 만드는 거 하고 자동화하는 크론 탭을 이용하는 방법 해서 커맨드 라인하고 레이크 태스크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